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7번째 시간. 자, 사람 한자, 사람과 관련된 부숫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과 관련된 거, 또 신체와 관련된 거, 오늘은 사람 몸통에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한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동그랗게 보이는 건 네모나게 표현한다. 타원형으로 보이는 건 세모나게 표현한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쪽 빗변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도 쓰고, 역삼각형으로 해서 이쪽 빗변을 생략하고 이렇게도 쓴다. 여기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시옷이지만 한자 시간에는 사람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사람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글자지만 갑골문을 보면 직립보행하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이런 식으로 그러죠. 모델들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엉거주춤하게 걸어가죠. 그래서 이 모델이고 일반인이겠죠. 색깔 입혀보면 이 모델이 걸어가는 순간의 모습을 이 갑골문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목, 팔, 몸통 이렇게도 쓰고 다른 글자 왼쪽에다가 쓸 때는 하나, 둘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 아래에다가 쓸 때는 시오 쓰고 니은 튕겨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 인자를 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몇 번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요 세 가지.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이렇게도 써야 돼. 다른 글자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다른 글자 오른 밑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세 개 다 사람인이다. 사람인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마치 영어의 대문자 A, 또 그 다음에 소문자 A, 필기체 A. 우리가 영어 시간에도 이 세 개를 다 막 서로 혼용해서 쓰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 좀 전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배가 불룩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 애뱀 모습입니다. 해변 모습. 이 글자를 지금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지금 글자랑 갑골문을 비교해 보면 해변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색깔을 입혀보면 요 파란색은 사람인이구나. 파란색이 사람인을 약간 이렇게 떨어뜨렸었구나.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대충 이 뿔룩 나온 배를 동그랗게 나온 배를 네모나게 이렇게 썼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갑골문에는 없었던 뭐가 등장하나요? 파란 분홍색이 세 개가 등장하죠. 도대체 이건 왜 해서체에 와서 생겨났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이 뱃속에는 뭐가 있죠? 이 두 사랑하는 남녀의 이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뱃속에는 이세, 세 할 때 시옷 첫 번째 행만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 보면 오키는 그날 밤 소리를 지르다 겨우 몸을 풀었다. 여기서 몸을 풀었다는 소리는 뭐죠? 애를 낳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한 몸. 그래서 몸신이라고 합니다. 몸신. 자, 애뱀 모습을 본뜬 글자는 뭐라고 한다? 몸신이라고 한다. 이거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시옷,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기역, 빼기 시옷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몸신, 우리 신체 할 때 그 신자입니다. 자, 적으면서 기록해 주세요. 자, 부숫자라서 알파벳과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됐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마치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아직 채 다 크기 전 아이. 자,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뱃속에 아이를 한자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동그란 머리통은 네모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뱃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 몸통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아이사.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아이사.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겠죠. 그래서 아이사.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죠. 아이사 쓸 때는 기역 있으니까 쓰고 빼기 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완전 뽀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역도 한 번, 니은도 한 번이겠죠. 아이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기에 아까 그 몸신과 달리 엄마 뱃속에 아이까지 그려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걸 약간 사람 인자 두 번째 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쓴 거죠.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 감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싸다 포. 자, 우리 포장해 주세요 할 때 포자입니다. 어떤 햄버거가 있으면 그 햄버거를 넣고 종이로 이렇게 싸달라는 거죠. 감싸다 포라고 한다. 하나, 둘, 기역,
빼기 니은 튀겨주고 감쌀포라고 합니다. 자, 지금 글자를 보면 물론 이 갑골문의 모습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벳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해한 다음에 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자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과 한자 알파벳은 한 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외우다 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영어 단어 2000개, 3000개 외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감싸다 포라고 한다. 자, 애 낳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신성한 모습, 애 낳는 모습이 갑골문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뭔지 생각되나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이 애 낳는 여자겠죠. 이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고 있고 두 손을 모아서 뭔가를 잡고 있고, 자, 이 모습이 그러면 약간 갑골문을 눕혀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분홍색은 뭘까요? 아마 애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애가 머리부터 나오고 있고 목 보이고 양팔 보이고 다리는 몸통은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표현했고 양수를 흘리고 애가 머리부터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엄마는 들어 누워서 뭔가 밧줄을 잡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고 돌려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사극에 보면 갓난애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딱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갑골문만 따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 머리통과 목, 양팔과 몸통. 아직 몸통은 서지도 못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선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모습이 자, 계집녀. 엄마를 상징하는 계집여자다.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을 표현한 게 뭐다? 여자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뭐니 해도 자,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없냐겠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해도 여자가 남자가 돼도 남자가 여자가 돼도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해서 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해서 여기까지만 써서 이렇게 자,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 실제로 좀 약간 누워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팔을 모아서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집녀라고 하는데 이 계집녀는 여자라는 뜻이지만 엄마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엄마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쓸 때는 니은 시옷 첫 번째 빼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 머리통이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죠. 타원형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타원형에 가깝게 쓰고 그 다음 목에서부터 몸통 쓰고 여기 목이 보여야 되겠죠. 목이 그러니까 좀 목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쓰면 목 없는 아이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이자라고 합니다. 아이자 이거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자 하면 안 되고 아이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 그러면 계집 아이 이런 뜻이겠죠. 남자 하면 사내 아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집녀 아이자 꼭 좀 기록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딱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자,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뽀글뽀글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걸어다니다가 엥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커가지고 아빠 학교 다녀올게 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아빠 저 다 컸어요. 이제 관습 좀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할 때 그 크다 대자입니다. 크다 대. 물론 크다 대자가 사이즈가 크다란 뜻도 있지만 다 컸다. 이미 다 성장을 마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크다 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목욕탕 가면 대인은 5,000원 목욕요금이 소인은 3,000원. 그러면 아들이 아빠보다 크면 아들은 5,000원 내고 아빠는 작으니까 3,000원 내는 게 아니죠. 여기서 대인이라는 건 다 큰 사람, 소인이라는 건 아직 커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연령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키만 크다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큰 대자는 다 컸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할 때 그 크다. 쓰기는 쉽겠죠. 빼기 양팔 쓰고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쓰고 몸통 다리를 쓰면 된다. 크다 대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큰 대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모습인가요? 딱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그 계집녀랑 비슷한데 이거는 손이 하나만 보이죠. 옆모습이겠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뭔가 잘못했거나 또는 아빠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이걸 약간 세워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세워서 쓴다. 그래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왜냐하면 실제로 무릎 꿇고 있으면 이 아래 종아리랑 위 허벅지가 딱 달라붙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또는 어떻게 더 쓴다? 자, 일자를
니은자처럼도 쓴다. 이런 뭐가 된다. 우리가 사람 절자다. 마치 절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니까 사람 절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절자가 들어가면 뭔가 복종하거나 지배당하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글자입니다. 뭐라고 한다? 사람 절. 그래서 사람 절 그러면 앞으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다. 쓸 때는 기역 살짝 튕겨주고 일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역 쓰고 니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역 쓰고 이 중간에다 맞추지 않고 끝에다가 맞추기도 합니다. 끝에다 맞추기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람 절이라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끝에 맞추기도 한다. 사람 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좀 보이죠? 자, 뭔가요? 여기는 뭐가 추가되어 있나? 이 빨간 게 뭐였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봤던 입이죠, 입.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입을. 세상에 소리치고 있는 거겠죠. 아, 싫어! 아! 소리치고 있는 거겠죠.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사람 인자의 사람도 보입니다. 뭔가 소리치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 인자는 그대로 쓰고, 위에 요 입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서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거는 이게 앞쪽을 본다고 하면 이건 뒤쪽을 보고 소리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 모습 입구자의 모양 그대로 하고, 사람 인자를 다른 글자 밑에다가 쓸 때는 시옷 쓰고 니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있으면 이거는 입 벌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사람 입 벌린 사람 이건 사람 기라고 한다. 입 벌린 사람 입 벌린 사람 기 이렇게 부릅니다. 기. 그래서 요것까지도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도 쓰고 시온 니은으로 쓴다. 아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위에 빨간 건 입이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마시는다라고 할 때도 쓰고, 소리 지른다라고 할 때도 쓰고, 노래 부른다라고도 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겠죠. 이 사람 흠자 또는 사람 기자를. 그래서 사람 사람 기. 그때 기는 입 벌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라도 공책에 좀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이 사람과 관련 부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등교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었죠. 자, 이 뼈의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한다? 뼈골이 아니라 뼈알이라고 한다. 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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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알. 뼈는 주로 죽음과 관련된 글자. 죽음, 생명을 잃은 죽음과 관련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자 쓸 때도 이렇게 뼈 알자를 쓰고, 나중에 하겠지만 사람 인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을 사자라고 하죠. 이렇게 뼈 골자, 일자 기역, 일자 빼기, 일자 기역, 일자 기역 빼기 뼈 골도 있지만 뼈 알도 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자, 울타리와 사람.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 뭘까요? 이렇게 요즘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 울타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쓰겠죠. 이걸 하나로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여기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버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저는 기역 꺾어 쓰고 파란색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사람이 모여서 사는 울타리. 그래서 고을읍, 마을읍이라고 합니다. 마을읍. 시골에 가보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할 때 그런 읍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주거지. 마을읍, 고을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B자처럼 생긴 게 저번에는 또 뭐도 됐었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B자처럼 생긴 게 맞죠? 계단도 한자에서는 B자처럼 쓴다고 그랬었죠. B자처럼. 계단부, 언덕부 할 때도.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과 관련된 부수를 한 몇 개 알아봤나요? 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것도 한자의 부수라는 건 영어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걸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공책에 쓰면서 또는 스스로 외우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부수 글자가 2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중학교 때 공부하려고 하면 한 100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적게 잡으면 한 70개. 자,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 40개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